환경적인 변화가 좀 많이 들어와야 한답니다. 환경적인 변화가 들어와야 되니까 직장이 있으면 직장이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아니면 이사수가 생겨나야 되고, 어쨌든 과거지사에 내가 있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변화를 생겨나야 하는 시기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홉수가 원래 변화를 가지고 와요. 이동을 가지고 오고, 그러한 59인데 들삼재수에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마가 생겨요. 그런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직업이라고 특별하게 말 나오는 게 없어요. 뭐 하고 계세요? 직업을 제대로 가져본 적은 없어갖고. 직업이 없으시죠? 네. 그런데 결혼 안 한 건 아니에요. 결혼하셨어요. 그죠? 저는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가정이라는 소리는 안 나오고 결혼을 하긴 했대. 근데 자네가 실패도 봐야 된대. 자식도 있대. 그리고 지금 현재 가정과 준하는 뭔가 남자는 있어. 근데 그거를 가정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뭐 동거를 하시든지. 상황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이제 결혼을 한번 시댁하고 너무 갈등이 너무 심해서 시댁이 이제 부부 사이 관여를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신랑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그 집에서 정말 너무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를 두고 나와서 아직까지 보지 못했거든요. 그 아기를. 이혼하신 거예요? 네네. 전 31살에 이혼해서. 그럼 벌써 59이니까 28년? 29년? 저희는 이제 연락, 그 안에는 연락 못 해봤어요. 네. 지금 옆에 계신 남자분은 뭐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 두고 나오고 이제 조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막 이럴 때 그치 새로운 애기 두고 오고, 근데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기에는 제가 너무 버거우니까. 그래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지금까지 같이 살고는 있는데. 언제 만나신 거야? 10년은 넘었지? 같이 그 남자 지금 만난 사람 10년 훨씬 넘었죠. 언제 만나신 거예요? 이제 아이 놓고 나와서 이제 한 5년 6년 지난 다음에 이제 처음 알게 됐고, 같이 이제 살기 시작한 건 그리고 한 1년 좀 넘어서 한 37. 그 양반은 몇 살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나이가 많으셔서 72. 72? 네. 나이 차이가 얼마야? 많죠.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불안정할 때 저한테 너무 잘해준 사람이라. 13년? 네, 맞아요. 13년 차이라면 네, 저를 이제 그 시기에 저를 너무 가장 힘들 때 이제 따뜻하게 오래 이게 이제 내가 보기에는 사는데 살림인데 네, 같이 살긴 하는데 살아. 근데 사는데 그분 성씨 어떻게 돼요? 72살이고. 성씨만 얘기해요. 성씨만 얘기해야 되나요? 유씨 잠깐만요. 가정이 따로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두 집 살림하는 양반 같은데 지금 본인이? 네네 맞아요. 그죠? 네. 자손이 그 집에 둘이 있어요. 지금 그 양반한테. 응? 자손이 둘이 있고 큰 집이 있어. 봄처가 있어. 그런데 지금 본인하고 살다시피 하거든. 맞아요. 이혼 안 한 것 같은데. 네, 네, 법적으로는 이제 정리가 안 돼요. 그 집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 집에 이제 사실상 이제 다 알고 있고, 이제 그 집의 대소사나 이런 거에 직접 제가 뒷바라지를 다 하고,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집에서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작은 집으로. 네네네, 인정을 하면서 이제 요즘 세상에도 이렇게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네, 하면서 네네.
이 양반이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네요. 아이고.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주워 줄래요? 경제적으로는 능력이 있으니까 네네네. 하시는 걸 거고, 근데 어떡하지? 알겠다. 그 사이 안 좋죠. 최근에 좀 문제가 좀 생겨갖고. 저기 유씨 아저씨가, 이 72살 유씨 아저씨가 본인 예전에 대하듯이 안 할걸? 그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헤어지자 소리 나오겠는데? 최근에 이제 들은 얘기도 있고. 여자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알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자 봐봐. 지금 28년 가까이를 작은 집으로 큰 집 작은 집 인정하고 살았어. 호적만 안 올렸어. 그런데 지금 이 할아버지가 다른 여자가 생겼고 지금 둘 사이는 나빠졌다. 맞아요. 깨지겠는데? 깨질 수 있겠는데? 뭐 호적을 안 올렸으니까 이혼이라고 할 건 없지만 두 분이 깨질 수 있어요. 이 양반 마음이 이제 너가 재미없고 흥미없고 싫어져. 완전하게 이제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근데 밖에 있는 양반이 그렇다고 밖에 둔 여자가 그렇다고 너보다 젊지도 않아. 너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어. 근데 뭔가 모르게 재밌어. 너는 이제 너무 익숙하고 편한 거야. 너나 첫 번째 마누라나 차이가 없는 거야. 너는. 이제 너는 그냥 마누라야. 근데 밖에 여자가 더 재밌어. 너보다 어리지도 않아 보여요. 그렇다고 뭐 날씬하고 막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뭐 술집에서 파트너로 만나거나 이런 것도 아니야. 어떤 모임 자리에서, 사적인 모임 자리에서 알게 되신 분인데 재밌어. 이분이랑 있으면 재밌어. 막 깔깔대고 웃는 것만 보여. 재밌어. 근데 너랑 있으면 마누라처럼 편안해. 근데 중요한 건 너하고 이제 관계를 정리하려는 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실 거야. 이 새 집을 운영하시면. 그러니까 뭔가 너하고 지금은 자꾸 거리를 둘라 그래요. 만약에 당신이 첫 번째 마누라고 증거가 없고 이러면 내가 지금 사이가 안 좋죠. 조금 조심하세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안 했고 그리고 보니까 이분이 이런 게 처음도 아닌 것 같고 뭐 직업은 없고 뭐 이렇게 험하게 구정물 담그고 살아오지는 않으셨다 하더라도 산전수전 다 겪은 것 같아. 마음이 너덜너덜해. 놀랄 것도 없고 막 그래 크게 슬플 것도 없고 병원에 가면은 우울증이라고 당연히 말라올 지경이에요. 본인이. 그러니까 맥 놓고 사신 세월이 꽤 많아. 내 인생 없이. 응? 아침에는 해 뜨고 저녁에는 달 뜨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루 가고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 그리고 이분은 아예 그냥 바람기가 많은 분이야. 워낙에. 그러니 너랑 28년을 만나는 동안에도 이게 처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제가 보기에. 이런 잔바람들은 누누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여자의 문제가 쉽지 않겠다. 자, 그러면 어쩌시겠어요? 이분이 선택하시는 대로 본인은 준비가 됐어요? 헤어지자 그러면 헤어질 수 있겠어요? 이게 제가 다른 이 사람 만나면서 이 사람 만나면서 이제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솔직히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이제 뭐 굉장히 뭐 친구라던가 아니면 다른 뭐 내가 막 하고 싶은 거라던가 이런 거를 제기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나이 차이가 나니까 이제 밖에 있는 여자니까 애엄마도 아니니까 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이 사람하고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일도 못하게 했고
친구나 이런 관계도 이제 뭐 거의 없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가족들하고도 연락도 뭐 거의 끊겼고 거의 고립으로 사셨네요. 네, 그렇다고 봐요. 그렇게 갇힌 것처럼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는데 지금 막 다른 여자가 생겼다 너무 화가 나고 하지만 반대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걸 벗어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거나 막 이런 거라면 그냥 내가 그래 뭐 더 이상 안 만나면 되지 하는데 그러기엔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내가 혼자 나가서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이 뭘 할 수 있을지 이게 너무 막막하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하겠냐 선택하라고 하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너무 답답하고 내가 여태까지 왜 이렇게 살았나 싶고 자네 입장에선 내가 절대 공짜 밥 안 먹었고 편하지 않았어. 첩으로 살면서 마음고생 많았고 그리고 또 이제 내 모든 사생활이나 어떤 내 욕심을 내가 내려놓고 이 사람이랑 사는 대가로 그래도 밖에 나가 일 안 하고 살았지. 또 내가 작은 집이기는 하지만 큰 마누라 못지않게 대소사를 챙기면서 이제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절대 편하게 안 살았다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객관적으로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 놈이 나 아니어도 딴 여자 만나서 작은 집을 차리건 세 번째 집을 차리건 그럴 놈은 분명히 맞아. 근데 그건 이 사람이고 그럼 나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원망하기 이전에 내가 안일하게 어쨌든 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생활하는 것보다 이 양반이 비유만 맞추면 너가 생활하는 게 이 양반 밑에서 그늘 밑에서 생활하는 게 어쨌든 더 풍요롭고 내가 이 사람 하나만 비유 맞추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환경적으로 제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선택한 거야. 이제 와서 이 사람을 원망할 건 없어요. 누가 들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응? 뒤늦게 벌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응? 너네 남자랑 작은 집 차려서 아무리 네가 그 집 뭐 조상리를 받던 경조사를 받던 어쨌든 근데 자 헤어질 수가 없겠죠 본인은. 응?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안 헤어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쉬워요 이런 남자는. 왜냐? 재미에 끌려다니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마음에서 완전히 눈깔이 뒤집혀서 뒤늦게 사랑이 찾아왔어 이러면 골치 아파. 근데 뭔가 모르게 호기심이나 그 흥미로 자꾸 이렇게 호색한이 된 남자는 오히려 우리 무당들이 붙였다 뗐다 하기도 더 쉬워요. 그 밖에 있는 분은 얼마든지 내가 정리를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본인하고는 연을 붙이고 오래 살았으니 또 이제 뭐 본마누라도 알고 하니까 밖에 사람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두 번째, 이번 기회라도 네 인생을 얼마 안 남은 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아까 얘기했잖아. 젊은 시절을 이 사람 울타리 안에서 밥 먹고 산다고 몸 편히 돈 편히 살겠다고 잃어버린 게 너무 많잖아요. 친구 관계 잃어버렸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했지. 세상이 넓은지 세상이 어떤지를 모르고 갇혀 살았잖아요.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번 기회라도 내가 더 늙기 전에 용기를 한번 내보는 게 어떨까? 사실 너 스스로는 이 사람을 떠날 수는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너를 버릴 수는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는 불안해서라도 이 사람 비율을 맞추고 살았지. 맞아.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헤어지자고 하면 덤덤이 나 같으면 네가 용기 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모아둔 돈이 없네. 또
내가 배운 기술이 없네. 솔직히 나이가 59세인데 이제 와서 무슨 직장을 다녀요. 뭐 식당 가서 서빙하는 거 아니면 뭐 마트에서 캐셔 하는 거. 근데 요즘에 마트 캐셔 자리도 잘 없더라. 기계화 돼가지고. 그러니 식당 가서 일하기나 뭐 이렇게 힘든 일 하기에는 안 해본 사람이라 갑자기 못해. 정말 그거 쉽지 않아. 그런데 내가 마음만 고쳐 먹으면 우리나라는 이 자영업에 창업하는 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재주가 없어도 프랜차이즈 같은 거는 얼마든지 또 대기업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자영업이니까 맘만 먹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본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너 집 있대. 그 집이 한두 푼이겠어? 집 얼마 정도예요? 지금 최근에 좀 자리가 좋아서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거 갖다 해. 노후가 무서운 거죠. 네, 그거라도 있으니까 지금 그런데. 구덕이 무서우면 장 못 딴 거. 대신에 무모해서도 안 되지만 저는 그 정도면 그냥 돌아보지 않고 더 이상 이렇게 이런 인생은 의미가 없잖아요. 비유 맞추고 무슨 식충이도 아니고. 그쵸. 그 10억 그 집을 미천 삼아서 여보세요. 10억 없는 사람 되게 많아. 1억 없는 분들도 많아.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영상 보면서 자네 보면은 기도 안 찰 거야. 응? 집 한 칸도 대출 받아서 3억짜리 겨우 계시는 분들도 있고 10억 밑으로 집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10억짜리 집이 가진 거 하나 없다 소리 하면 안 돼. 응? 본인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남은 여생 본인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밖으로 여자 생길 때마다 버렸다 쥐어담고 또 버릴까 봐 무서워하고 이게 뭡니까? 이거 인생 아니잖아요. 사람이 너무 이거 비참한 거야. 응? 지금이라도 용기 내서 사세요. 연연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올해 운기는 내가 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변화도 일어나야 돼요. 응?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해주고 그리고 있던 자리는 그 사람의 자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내년 하순쯤 지금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서 새로운 곳으로 자리를 옮기신 다음에 집을 좀 줄여서라도 종잣돈을 좀 마련을 하시고 내년 가을쯤에는 프랜차이즈를 한번 알아보시고 창업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은 내년 가을이면 이제 61사 성주 문서운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해서 본인이 이제 뭐 큰돈 벌기보다 내가 누구 도움 없이 내 앞가림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재주 없고 뭐 없어도 자본금만 있으면 프랜차이즈가 요즘에 구조화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알아보시고 본인 능력으로 자존심 지키면서 자존감 지키면서 남은 여생 좀 즐겁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알았죠? 네. 조심히 가세요.